발견된 희생된 시신 가운데 네. 박무택 대원이 유일하게 네. 양지 바른 곳에 모셔졌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유일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양지 바른 곳에 이제 돌을 무덤을 파고 왜냐하면 제가 2003년도에 그쪽 루트로 해서 에베레스트 동 50주년 기념 그쪽 루트로 해서 이제 저희 이제 원정을 가가지고 성공을 했거든요. 정상을 갖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어떤 지형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때 거기서 이제 제가 순간 날씨가 변하면서 막 순식간에 날씨가 갑자기 확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밑에까지 데리고 가는 수가 없고. 더 이상 저희가 욕심내고 무리했다간 또 다른 참사를 희생자가 오죠. 저희가 이제 수습하러 간 저희들이 대원들이 그렇죠. 셀파들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판단한 거죠. 거기 순간적으로 제가 갈등하다가 알겠습니다. 고민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수습한 겁니다. 우리 대장님은 그 8,000m 이상 되는 봉우리 다 오르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올라가다가 실패하신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요. 성공이면 실패한 게 더 많죠. 실패한 것도 많죠. 그럼 8,000m 이상 되는 지점까지 가보신 게 총 몇 회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8,000m 산을 도전한 게, 간 게 총 38번 갔습니다. 38번? 네, 38번 가서, 정상 올라갈 횟수로 따지면 한 20번 넘어갔죠. 20번? 네, 에베레스트를. 반밖에 성공이 안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제가 3번 올라갔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래도 한 8,000 정도까지는 갔다가 실패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7,000m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요. 8,000m 지점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정상 직하에서 한 100여 미터, 150여 미터 남겨놓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바로 정상 직하에서 한 남겨놓고 내려올 때는, 진짜 그때는 뭐 진짜 발걸음이 안 떨어지죠, 진짜. 근데 이 성공도 성공이지만 또 포기할 타이밍, 포기할 또 과감하게 또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포기할 때 포기할 줄 모르면,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엔 그게 이제 화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100m 남았다고 포기 안 하고 도전하면 결국엔 이제 본인뿐 아니라 동료까지. 그렇죠. 동료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한 200여 미터 남겨놓고도 정상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바로 앞에 보여요, 여기. 보이는데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정상을 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준비 장비를 다 갖췄어요. 날씨도 최상이에요. 근데 제가 잘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직전까지는 보면서 올라오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성공을 하는구나. 그게 심지어 로체샤르라는 산이거든요. 마지막 산. 드디어 내가 이제 종집을 찍는구나. 드디어 성공하는구나. 하면서 막 정상으로 가까이 올라갈 때 그때는 이제 제 생각대로만 모든 산물이 보이는 거예요. 상황들이. 왜냐? 저는 좀 성공했다고,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한다 라는 벌써 가정을 하고서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그게 다 안전하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눈에 펼쳐진 상황들이. 희망대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생각한 대로 보이니까. 근데 잠시 이제 좀 쉬자. 너무 힘들어. 쉬자. 그걸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정상 쪽을 바라보면서 쉬는데 갑자기 막 찬바람이 한번 쫙 부는데 이제 정신이 바짝 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봤던 정상에 가는 그쪽 상황들이, 산면들이, 눈의 산면들이, 도저히 이거 아닌 겁니다.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요? 네. 눈의 질, 상태를 봤을 때, 저건 못 가겠다. 너무 위험하다. 눈사태의 위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같이 온 후배한테, 대원한테, 야, 포기하자. 그랬더니, 예? 대원이 무슨 말씀?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대전 바로 저 앞에 정해둔데, 저 올라가 분명히 눈사태 한번 만난다. 분명히.
그럼 그것이 우리 끝장 될 수 있다. 다 죽을 수 있다. 잘못하면.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올라오는 그 8,200여 미터까지 올라올 때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위험한 숫한 고비들 막 힘들게 어렵게 막 가진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진짜 막 말 그대로 막 죽을지 살지 모르면서 거기까지 올랐는데 이제 드디어 정상에 바로 눈앞에 있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그러니까 포기하자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 결단력 그것도. 예. 근데 그래서 그 순간에 진짜 돌아선다는 게 쉽겠습니까? 네. 예, 근데 그때 탁 돌아서면서 그 순간에 막 이게 내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만감이 예, 교차하시겠죠. 만감이 교차. 한국에서부터 준비하는 과정서부터 몇 개월 전서부터 준비를 하고 훈련하고 돈도 많이 썼을 그러니까 예산 거고. 마련도 예산도 엄청. 근데 바로 눈앞에 정상을 놔두고 탁 돌아서면서 탁 내려오는데 자꾸 보이죠. 예, 고개 정상적으로 바로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이렇게. 지금 책장 보듯이 이렇게 가까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예. 돌아서 다시 올라갈까? 아니야. 다음에 다시. 그래서, 진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이것을 끝이다. 근데, 이번에도 이 산이, 요르치사르가 신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것 같다. 허락하지 않는다. 허락해주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또 무리하게 욕심냈다간 결국엔 사고 난다. 예, 끝난다. 진짜로 거기서 눈사태 났나요? 예. 그 전에 거기서 눈사태가 나가지고 정상 150m 남겨놓고요. 후배 둘이 거기서 앞에서 두 명이 눈사태로 그냥 3,000m 절벽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걸 제가 같이 올라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이제 통과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보다도 눈 상태가 더 위험하고 더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시기 전까지는 전혀 그게 위험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예.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막 자신감이 넘치고 제 생각 성공한다, 성공했구나, 성공이다 드디어 막 이러니까 위험한 요소 이런 것들이 다 제 생각도 주관되는 거 보니까 눈에 뭐가 씌인 거죠. 그러니까 씌인 거죠. 맞습니다. 씌니까 그게 안 보인 거. 포기할 줄 아는 결단. 네네. 이것도 성공을 부르는 것이다.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건 정상을 밟았다고 성공이 아니군요. 예, 그렇죠. 어떻게 정상 밟은 것을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결국에 올랐을 때 성공이다, 정상이다. 그게 아니죠.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갔으면. 안전하게 내려와야만. 네, 그렇죠. 정상의 자리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서 죽는 거 아니에요? 어째 내려가야 되니까. 하산할 때 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사고 많이 나거든요. 워낙 올라갈 때 모든 정신, 에너지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산할 때 이제 사람이 긴장도 한번 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순간 실시하죠. 예. 네,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가 출발했던 지금 베이스 캠프, 거기 원점으로 돌아왔을 때. 서울의 집까지 오셔야지.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예. 비로소 동료들 만나면서 동들이 막 수고했다고 포옹하면서 앉아서 그때 딱 앉아서 제가 올라갔던 정상 갔던 거 산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100%의 완벽한 성공의 기쁨을 그렇죠, 만끽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뭐 정상에 올랐을 때만 섰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고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그대로 옮기면 다 인생이네요. 예, 정상에 오른다고 끝이 아니다. 네네. 그 이후에 안전하게 내려와야 완성이고 성공이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걸 잘 내려와야 한다. 이런 것들. 예, 그래야지 성공이 진정한 어떤 그것이 지켜지는 것인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나저나 지금이라도 8,000m급 거기 가라 그러면 가시겠어요? 저는 뭐 지금도 막 그런 막 요즘 막 이렇게 그냥 한동안 진짜 벌써 2007년도 이제 이후로 여지껏 제 큰 산을 안 가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도 막 가끔씩 가고 싶으세요? 예, 그런 막 욕망이 막 솟구칩니다. 다시 막 거기 뭐가 있길래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그냥 막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제 자신을 또 한번 막 그런 어떤 격한 뭐 어떤 그 세상의 세계를 또 한번 도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깁니다, 가끔씩. 그렇게 막 실패하고 이러면 네. 지긋지긋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그 순간에는 이제 두 번 다시 내가 이제 이런 도전 안 하겠다, 이런 산 안 오겠다. 근데 왜 또 가세요? 근데 딱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요. 그래. 그게 제일 그리워요? 예. 아. 그립게
싶기도 하고 또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아직 세우자. 남은 목표. 그렇죠. 남은 목표. 예, 그렇죠. 근데 그 순간이 딱 지나고 나면 다시 산을 보면 그래 올라가야지. 요새는 네팔에 학교 지어주는 일을 주로 하시죠. 네. 어몽길 휴먼 재단. 네네. 2008년도 5월 28일 날 이제 어몽길 휴먼 재단을 이제 설립을 했거든요. 그 재단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산을 오르면서 히말라야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히말라야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까? 저의 꿈을 이루고 또 이루게 해주고 저를 살려서 산을 내려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산화다문자로서 뭔가 받을 것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좀 베풀어야 되겠다. 네. 라는 이제 생각을, 그런 깨우침을 산이 히말라야가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행동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 제가 다녔던 그 히말라야 오지에 자라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어린이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 환경, 그렇죠. 교육 치료도 없는 데서 그렇죠. 교육도 못 받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 어쨌든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네.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그들에게 희망도 없이 사는 그 어린이들 볼 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가난의 고리를 끌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깨우쳐야지, 배워야지, 뭘 알아야지 할 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짓기 시작한 거죠. 지금 몇 개 지셨어요? 2010년도에 이제 1호 학교를, 2010년도 5월 5일 날 제 1호 학교를 이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있는 팡보체라는 4,060m에 이제 짓기 시작해가지고요. 여길 1호 학교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1호 학교를 정한 이유는요. 제가 히말라야 8,000m 처음 도전한 게 1985년도입니다. 85년도에 제가 처음 도전했던 산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였어요. 네. 겨울 시즌에. 그래서 결국엔 동계 시즌에 가가지고 실패를 했죠. 예. 그리고 두 번째 1년 후에 또 갔어요. 86년도에. 두 번째 가서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이제 실패할 때 원인은 저희는 이제 그 위에 캠프에 있었고 예. 더 높은 곳에 있었고 8,000m 가까운 캠프에 있었고 밑에서 두 명의 셀파가 저희가 있는 위치에 줄기에 이제 식량과 장비를 가지고 그걸 지고 올라오는 과정에 그중에 한 명이 실수를 해가지고 줄 잡고 올라다가 그걸 이제 실수가 떨어져가지고 결국엔 사망했어요. 예. 그런데 크레바스 빠져가지고 절벽 밑에 바닥 부분에 크레바스가 있어가지고요. 그 비가 속으로 빠져가지고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근데 이 친구 고향이 거기인 거예요. 마을이 거기. 팡보체. 네, 팡보체인 겁니다. 거기에 그 당시 호르몬이도 사시고 결혼한 지 그 친구가 그 당시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이고. 신혼이었어요. 부인이 그 당시 18살인 거랬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그쪽 산을 이제 자주 자주 가면서 그 육아육들하고 계속 이제 인연을 맺으면서 언젠가 제가 이제 어쨌든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고 살아남게 되면 내가 꼭 너를 위해서 이 지역이 마을에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해줄게. 은혜를 갚으시고. 예, 마음속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갖고 이렇게 그쪽으로 올라다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휴먼을 지으면서 만들면서 1호 학교는 여기다 지어야 되겠다. 이 친구를 위해서. 그래갖고 거기다 학교를 하나 짓게 된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저 TV 보시는 분들이 제가 자꾸 마을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뭐 차가 다니는 마을인가 보다 하실지 몰라요. 네네네. 아니죠. 마을이 차가 다닐 수 없는 거죠. 거기는 가려면 우선 카트만두, 네팔에서 카트만두에서 경비행기, 쌍프로펠러 경비행기 한 20인승 타는 경비행기를, 소형 비행기를 타고 해발이 2,800m 되는 루크라는 산골짜기 마을이 있어요. 마을에 거기 이제 거기는 활주로가 전 세계 모든 비행기 활주로는 평지에 있는데 수평 아닙니까? 수평. 근데 거기는 경사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활주로가 짧습니다. 이게 구간이 한 200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협곡을 이제 비행기 한 30여 번 비행을 들어와 가지고 이걸 딱 랜딩할 때 이 올라가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짧게 서는 거니까. 그래서 짧게 한 겁니다. 그 뜰 때는 이 짧은 활주로 경사면을 쓰다듬으면서 이게 뜨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푹 꺼졌다고 해서 그러죠. 그래서 좀 특이한 활주로인데 여기 내려서 거기서 그 팡보체로까지 가려면 최소한도 3박 4일을 가야 됩니다. 걸어서. 걸어서요. 3박 4일을 가야지. 그럼 거기 그 뭐 나무 판자니 뭐 시멘트니 이런 걸 다 그렇게 지어서 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트만두에서 모든 건축 자재는 경비행기 실어서 경비행기에다가 실어서 루크라에 2,800m 내려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람이 지고 그렇죠. 사람이 지거나 올라가는 포터가 지금 그냥 야크 있지 않습니까? 야크. 거기에 사는 이제 고산 소과인데 그거는 또 아시겠지만
이게 낮은 지대는 못 살아요. 네, 그 평균, 고산 4,000m, 3,000m, 4, 5,000m 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실어서 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규모가 큰 학교는 아니지만 네네. 그러나 거기에 학교 하나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네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네. 그걸 1호로 해서 네. 지금 몇 군데나 지셨어요? 현재 9개. 9개. 9개 학교를 작년 이제 11월 달에도 갔다 왔는데요. 9개 학교를 이제 완공을 해서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 2010년부터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두 곳 이렇게 지셨네. 네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앞으로 목표는요? 목표는 제가 이제 16자를 올라갔으니까, 성공을 했으니까, 저도 이제 16개. 16개. 예, 16개 학교를 짓는 7개 남았네요. 예, 예, 예. 뭐 한 3, 4년이면 되겠는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학교만 짓겠다고 이제 학교를 좋은 시설에서 예, 학교하고 예, 예. 아이들 이제 뭐 화장실서부터 해가지고 그 부대 시설 다 이렇게 뭐 아이들 놀이 시설까지 해서 운동장까지 만들어주고 오늘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게 학교를 짓다 보니까 또 할 게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 학교들이 다쳐서 학생들이 오지다 보니까 학교를 가는 거리가 기숙사 있어야 예, 되는 멀어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기숙사 있어야 예, 되는 어린 학생들 학교를 하니까 산길을 오르내려 막 아이고, 위험하고 막 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기숙사가 또 필요한 군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도 한 4개 정도 더 줘야 되겠고요. 일이 점점 예, 커지는 그래서 학교 지나오다가 이걸 앉아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도 한 4군데 더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병원 숙소, 의료진 숙소도 뭐 이렇게 병원이 있겠는데 의료진 숙소도 하나 줘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어몽길 휴먼재단의 네. 후원이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후원 받아서 다 이렇게 기부 받아서 하고. 예, 앞으로의 목표는 그럼 그걸 완성하시는 게 목표입니까? 네, 제2의 네팔에 인생의 10절자 이제 목표와 꿈은 이제 도전은 바로 네팔의 16개 학교랑 그 기숙사라든가 부대 시설. 네팔에만 그렇게 좋은 일 하시지 말고 우리 국내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이 올바른 등반 문화 이런 것도 좀 많이 교육하셔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내에도 이제 뭐 대학생들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남녀 대학생 한 100여 명씩 선발해가지고 이제 뭐 평화통일 대장정이라고 해가지고요.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부터 서쪽 임진각까지 155마 이렇게 같이 이제 15박 16일 동안 이렇게 걷는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뭐 중학생들 데리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데리고 한 60명씩 데리고 매달 한 번씩 또 이제 산도 다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 8,000m 고봉에 누구보다 많이 올라가셔서 죽을 고비도 가장 많이 넘기시고 기록도 많이 세우셨지만 실패도 많이 하셨던 어몽길 대장님, 이 발 아래 이 묻 국민들한테 인생은 이런 거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글쎄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올라간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다 목표와 꿈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느냐가 과정이 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정이 중요하고 또 결국엔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결국 성공을 했을 때 정상에 올라섰을 때 그것이 또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중요한 게 이렇게 내려오느냐 살아서 어떻게 자기 하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정작 성공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하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을 전반적인 모든 그런 삶 자체가 성공도 하고 가정 모든 것들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 자체를 다 원만하게 잘 이루고 성공하고 다 이렇게 마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이겨내면 극복을 해내면 좋은 결과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삶을 그런 값진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자기가 항상 그러니까 뭔가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베푸는 그 순간서부터 이게 항상 주변으로부터 받는 거죠. 받는 거고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동료들 도움 없으면 못 올라가시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나누고 베풀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인생 삶은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것을 산을 오르면서 이제 배우고 깨닫게 된 겁니다. 저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려고 실천하려고 아직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비록 8천 근처에도 못 가봤지만 그 가르침은 꼭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상에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려오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 되새겨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